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치아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 아이 실패하지 않게 키워야지라는 마음,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넘어질까, 상처 입을까봐 늘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무릎이라도 까질까봐, 모래놀이 하다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괜히 조심시키고 제한두게 되고요.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 번도 다쳐보지 않은 아이가 자기 전속력으로 뛰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보는 지금 이 시기가 아이가 건강하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요즘 아이들 진짜 똑똑하고 성실하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답만 잘 찾는 아이는 되는데 낯선 문제 앞에서는 망설이고 창의적인 해결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건강한 실패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오늘은 인지과학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자녀 교육의 깊은 통찰을 나눠주시는 김상균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 진짜 튼튼하게 자라는 법,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진짜 역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패하지 않게 키우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낯선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 실패하지 않게 키우는 게 정말 좋은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란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작은 실패, 무릎 한 번 까지기 정도의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놀이기구 타다가 무섭다고 울어버리거나 친구랑 놀다가 다투고 서운한 감정을 느껴보는 것, 엄마 없이 처음 해보는 무언가에서 쩔쩔매는 그런 경험들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세상에 조금씩 내성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요즘은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부모가 먼저 불안해하죠. 다치면 어쩌지? 놀리면 어쩌지? 하고요. 물론 이해돼요. 엄마 마음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사히만 자라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옆에서 보호해줄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만 가도, 중학교만 올라가도 친구 관계나 과제, 학습,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우리 눈을 피해 아이 혼자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결정력이 작은 실패를 통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정답을 잘 찾는 아이보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판단력이고요. 이 판단력은 기계가 못해요. AI는요, 정해진 정보를 분석하고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뽑아내는 데는 정말 뛰어나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거죠. 전혀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땐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미래에도 자기만의 길을 잘 찾아가게 하려면 지금 작은 실패, 해보게 해야 돼요. 엄마랑 같이 레고를 하더라도 꼭 도안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도 자녀랑 레고 조립을 할 때 일부러 설명서를 안 보여주고 네가 만들어봐라고 했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구조물이 나왔지만 그게 바로 아이의 창의성과 판단력 훈련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실제로 구글과 함께하는 레고 대회에 참여해서 전 세계 지도에 첫 핀을 꽂기도 했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도전해본 경험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아이가 도전해볼 수 있는 작은 실험을 같이 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요리하기, 자기 방 정리하기, 친구 생일 선물 직접 고르기, 이런 일들이요. 물론 처음엔 우당탕탕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는 시도, 실패, 개선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실패가 혼나거나 부끄러운 일로 느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웠는데 탔다고요? 다음엔 온도를 조금 낮춰보면 좋겠네.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엄마가 옆에서 관찰하고 응원해주면 그게 바로 아이 인생에 큰 힘이 돼요. 두 번째, 우리 아이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한번 벗어나 볼까요? 요즘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전문직으로 자라길 바라세요. 저도 그랬어요. 안정적이고 수입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마저도 흔들리는 시대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충치 치료를 로봇팔이 15분 만에 끝내는 사례가 있었대요. 2시간이 걸리던 걸요. 그리고 스탠퍼드 의대에서는 수술실을 아예 카메라로 찍어서 아이가 수술을 학습하게 만든대요. 변호사,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텍스트나 숫자 기반이니까 AI가 처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창의적인 판단, 복합적인 상황 이해, 사람 간의 소통이에요.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못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려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미래 역량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셨어요. 단순히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통하는 진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창의성, 판단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력,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엄마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아이에게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 색으로 칠했어? 다르게 하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요. 공부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력을 발휘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20년 전에만 해도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공식이 통했대요. 그런데 요즘은요, 5년 차부터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대기업만 가면 인생 끝! 이 공식을 믿고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세상에서 길을 잃게 돼요. 실제로 교수님 제자 중에 큰 기업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회사를 옮긴 친구도 있었고요. 4년 사이에 벌써 2번째 직장을 찾은 친구도 있었대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아이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적응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엄마가 모든 걸 계획해주고 대신 결정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일수록 앞으로 인생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실패를 겪지 않은 아이가 전속력으로 뛰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엄마, 아이가 다르게 생각해도 인정해주는 엄마, 정답이 없어도 함께 고민해주는 엄마,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엄마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지금 내 아이가 자꾸 실수한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니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자기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이에게 허락하는 그 작은 실패가 훗날 큰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치치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가는 이 여정에 저와 계속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량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 실천 팁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아이가 자기 속도로 뛰어갈 수 있도록 엄마는 옆에서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줘요. 감사합니다.